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주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제가 일찍 나왔습니다. 출근하면서 모 유튜버를 들으면서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30년 넘게 AI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대부분이 공학적인 얘기라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에 이렇게 친구들 만났을 때 아버지 뭐 하셔? 뭐 이렇게 했다가 요즘 너 몇 평 사니? 그렇게 질문하다가 이제 너 GPU 몇 개 있어? 용량은 얼마나 돼?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시대로 바뀔 거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공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의 요점은 결국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하는 것이고, 좋은 질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AI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이제 각자가 지금은 너무 GPU가 비싸니까 개인들이 못 갔지만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듯이 또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주듯이 그렇게 각자 개인이 GPU를 하나씩 갖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이제 저렴해야 되고 많은 전력을 쓰는 것을 냉각하는 기술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워낙 많은 전력을 쓰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열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냉각을 안 시켜주면 그 웨이퍼에서 메모리 축적된 게 이게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각 기술이 같이 발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을 놓치면 AI를 따라가기가 이제 어려운 나라가 될 거다. 그런 위기의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중요한 시점이죠. 지금 우리가 CPU는 다 갖고 있죠. 저 컴퓨터마다 개인이. 근데 GPU는 B2B로 해서 기업들 위주로 이제 대기업, 빅테크 기업 위주로 쓰고요. 특정 목적을 위한 CPU, 그것은 NPU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NPU는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하고 네이버가 마하 시리즈로 해가지고 마하 1부터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30년이 넘게 AI를 연구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안심이 되고, 우리나라 AI도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분이 계시니까 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이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우수한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참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네, 뭐 볼펜만 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제 제가 외눈박이 트럼프라고 해서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많이는 안 보시더라고요. 많이는 안 보시고 머스크와 트럼프가 사진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권력을 나눌 수 있을까? 언제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그 동행을 위해서는 채권의 역습을 극복해야 이렇게 좋은 동행을 할 텐데, 이런 짧은 쇼츠는 많이 보셨고요. 저는 역사를 조금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세계사에서 지금 크게 세계 지도자 한 3명을 놓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푸틴은 뭐 거의 독재자라고 봐야죠. KGB 출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력, 정보 장악력, 그 집단 장악력,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개인적으로 소련이 이렇게 붕괴되는 거를 젊었을 때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속상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소련에 대한 부흥, 그런 꿈이 있고, 러시아가 세계를 패권을 좀 쥐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이 이렇게 연방이 15개로 나눠지면서 여건이 좀 안 돼서 남동 정책 위주로만 지금은 하고 있는데, 패권 욕심이라기보다 패권에 대한 그런 마인드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은 본인이 진시황보다 더 강력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중국의 사상, 문명 발생지로서의 자부심과 대륙으로서의 패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뭐 시진핑도 세계 패권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봐집니다. 시진핑은 정치로 이렇게 거쳐왔죠.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도 정치 쪽에 계셨고. 트럼프는 사업가죠, 사업가. 부동산으로 재벌이 된. 재벌은 우리나라 용어고 대기업을 만든 그런 부동산 부자죠. 뭐 미국을 그냥 하나의 주식회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 회사에 세우고 모든 분야의 행위를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이런 생태계 접근을 비즈니스 마인드. 시진핑은 약간의 왕조의 마인드. 푸틴은 스탈린 같은 독재 마인드.
저는 이 세 사람이 세계를 크게 이제 영향을 주죠. 근데 이 세 사람 다 옛날에 그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이 큰 대륙을 꿈꾸었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각각의 성향이 다르단 말이죠. 리더십 행태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려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네트워크라는 건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적 네트워크는 사실 로비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잠재적으로 국민이 모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국제 정치를 이렇게 외교 한번 하는 거 보면 그 로비 산업이 돼 있나 싶을 때가 가끔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로비가 국력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요. 과거 동영상에 그런 뭐 로비 안보가 국력이다 이런 동영상도 제가 올려놨었는데, KF-21의 설계도를 북한이 해킹을 했다잖아요. 다 그거 뭐 한 20년 걸려서 만든 거 한 10조 이상 들어간 거를 한순간에 해킹당하고, 진짜 우리나라 이 보안과 로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지키는 것도 국력인데. 그래서 외교는 강한 인적 네트워크, 로비 이런 바탕에서 실용주의 외교를 가야 되는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이상으로는 시진핑이 제일 어려요. 71, 71, 푸틴이 72, 트럼프가 78. 그러니까 다 70대죠. 노익장들이 아주 세계를 제패하려고 야심이 커. 이 권력은 죽는 순간까지도 권력을 안 놓는 것 같아. 권력은 나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권력을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어 저는. 머스크하고의 과연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의 그 당선 담화를 위해서 연단에서 악수하고 펄펄 뛰었던 머스크 4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제가 왜 어제 외눈박이 트럼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미국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를 포기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4년 전에 부시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경쟁하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로 갈 시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다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집기 다 부서지고. 그게 미국 민주주의의 민낯인 겁니다. 그게 미국 250년 역사의 민주주의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주도하고 그 의회 난입 사건의 원죄를 갖고 있는 후보가 됐다는 것도 문제고, 공화당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는 민주주의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권력과 직권을 위해서는 수단은 어떤 거든 상관없다? 용인할 수 있다? 그러면 사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의회를 나눠폈으니 입법부도 필요 없는 거야. 행정부만 있으면 되나? 이 사람은 행정부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트럼프는 대통령 자격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전 세계에 그림자를 드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 마이크를 대고 전 세계를 향해서 협박을 하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죄, 그에 대한 부메랑을 트럼프는 분명히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는 블록화된 걸 알 거예요. 브릭스와 EU. 크게. 지난달 10월 18일인가? IMF 연차총회 뉴욕에서 21일, 20일 있기 전에 소련에서 모스크바에서 열렸어요. 그때 지금 브릭스 회원이 10개국인데 22개 국가가 참여했어요. 작은 규모 아니죠. EU가 27개국인데 그렇게 블록화돼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국들이. 블록화 집단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할까요? 저는 나름의 블록화에서 여과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표적인 게 트럼프는 화석 권력 10년 20년 더 쓰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유는 내년부터 시밤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세 들어올 때마다 탄소로 그 친환경으로 만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거든요. 벌써 거기서 충돌이 날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조율이 있겠죠. 유예기간을 조금 더 갖는다든가 뭐 세율의 조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를 묶을 수 있느냐, 자기 손아귀에. 그렇기에는 블록화된 세상이 견제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트럼프가 중국을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미국의 GDP를 한 70% 따라왔는데,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격차가 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미국, 중국을. 그래서 너무 저평가, 한마디로 너무 깐본다 트럼프가 중국을, 이런 생각도 갖고요. 사람이 독고다이잖아요. 이 그 트럼프가 독고다이형이 되려면 강해야 되거든. 그 강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안전이 보장돼야 되거든. 독주는 안전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을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 독주하는 거 우리 일반 이렇게 기업들도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럴 거고 세계에서도
그런 독고다이. 안전에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국가 내에서도 많은 정책을 하잖아요. 시장을 위해서, 경제 주체를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국가가 시장을 이기는 건 계획경제뿐이야. 자본주의 시장은 국가가 시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정부, 작은 정부가 돼서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지배를 못한단 말이죠, 국가가. 그러면 세계 시장이 한 국가가 이렇게 지배하고 규제하는 그런 걸 원할까요? 시장이? 시장 생태계가, 세계 시장 생태계가 트럼프의 계획경제, 그게 시장이 원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외눈박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지금 트럼프는 세계를 향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죠. 모든 나라에 보편관세 10에서 20%. 그 뭐 특정 국가, 중국에서는 뭐 60%, 100%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감내하고 싶은 나라는 없다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코로나를 겪고 바이든 정부의 옐런 재무장관이 물론 패드 의장까지 했죠. 연방준비위원회 의장까지 했는데 그분이 국채를 정말 많이 발행했어요. 그 옐런이 발행한 국채, 특히 단기채 2, 3년짜리 또 2,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단기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채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는 옐런의 그림자가 태권 그 예권이 들여놓은 채권의 그림자가 트럼프가 집권하는 내내 발목을 잡고 어둠에 있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자기 맘대로 안 돼. 독고다이로. 본인이 8년 전에 처음 대통령이 되고 한번 4년 쉬고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한 번 경험한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세계를 보고 미국을 국가 운영을 했던 것이 경험이 약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 쓰면 요번 제 두 번째 뭐 흔히 트럼프 2.0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브랜드 달아줄 필요도 없어요. 너무 미국을 막 우상화할 필요도 없는 거야.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도 뭐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험, 4년 동안의 국가 경험이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은 혼자 못 산다. 트럼프는 그거를 알아야 되고 트럼프의 이너 서클도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어제 외눈박이 트럼프라고 하는 쇼츠를 올린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출근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나라에 30년이 넘게,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그때부터 AI를 연구하신 과학자가 있다. 저는 몰랐거든. 그러면 거의 뭐 1990년이면 저도 대학원 갔으면 대학원생 한 2학년 됐겠네. 아니면 박사학위 과정이나. 그럼 거의 나이가 비슷하다고 보면 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인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했습니다. 자, 화이팅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